네, 안녕하세요. 복사장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바이브박스를 소개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말씀해드리면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스 자체를 GitHub에 전부 공개해놨기 때문에 챗GPT를 유료로 구독하고 계시고 코덱스를 설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별도로 API 키를 발급받아서 API 사용료를 계속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챗GPT 구독에 포함된 코덱스 사용량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챗GPT 구독료를 제외한 네이버 블로그를 글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걸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계정 수나 카테고리 수를 프로그램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보면 계정 1개 얼마, 계정 3개 얼마, 또 다른 블로그를 추가하면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서 내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을 여러 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각 계정마다 여러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하나든 여러 개든 카테고리가 몇 개든 제가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제한을 걸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사용료도 없고요. 소스를 GitHub에 공개해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직접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용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입니다. 라이센스도 없고 계정 추가 비용도 없고 카테고리 추가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API를 결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설치된 코덱스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PI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코덱스 사용량에서 빠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코덱스만 설치를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들다가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이게 구글에 검색이 안 돼요. 구글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토큰을 사용해서 글을 썼는데 이미지도 생성하고, 근데 이거를 네이버에만 올리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티스토리에 연동을 하는 기능을 또 추가해 놨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호스팅이 완료되면 연결된 티스토리 계정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카테고리에 동일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이걸 어떻게 설치하고 실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직접 한번 글을 등록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오셔서 코드, 여기서 소스를 전체를 다운받으셔서 직접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여기 주소를 복사하시고, 그 전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블로그 자동화 테스트라는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걸로 이제 코덱스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코덱스 앱을 연 다음에 프로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이고, 프로젝트 이름은 블로그 자동화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가 읽고 편집할 수 있는 폴더를 추가해라. 추가하면 되겠죠. 아까 만들어 두었던 프로젝트의 테스트 프로젝트 안에 블로그 자동화 테스트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 자동화 테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주소를 붙여 넣어 주시고, UA 소스를 모두 다운로드한 후 분석하고, 빌드는 하지 말고 실행만 시켜 라고 하겠습니다. 제 PC 같은 경우에는 바이브박스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실행을 하든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세션에서 하든 먼저 바이브박스 메모리 지침을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이브박스에서 갖고 올 게 없겠죠. 네. 그래서 현재 작업 폴더가 비어 있고 전부 복제를 하겠다. 복제한 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거를 처음 만들 때는 윈도우 데스크톱 프로그램으로 일렉트론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EXE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코덱스도 계속 버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뭔가 얼마 전에 로그인 하는 부분이 또 변경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정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npm 스타트를 해서 그냥 실행시켜주고 있고, 빌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스를 어느 정도 수정을 했다, 안정화시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빌드까지 하셔서 EXE로 간편하게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얘가 실행을 시켰네요. 실행을 시킨 장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처음 실행할 때는 이렇게 안내문을 띄워놨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아이디를 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안내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크롬을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크롬이 있어야 된다라는 안내를 해놓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 위치는 프로젝트 테스트 프로젝트의 블로그 자동화 테스트라는 곳에 런타임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모델들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델이 뭐냐면,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에이전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에이전트를 따로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모델은 어떤 걸 사용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기본값부터 이렇게 현재 챗 GPT의 어떤 모델들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 그 다음에 메인 에이전트 전체적으로 이제 글 쓰는 거를 총괄하고 요 스케줄을 관리하는 메인 에이전트,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설정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웹 검색을 해서 리서치를 하는 그런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끝나면 그걸 기반으로 본문을 작성하는 라이터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패스가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블로그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워커라는 에이전트가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값 높음 중간으로 해놨는데, 메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높아야겠죠. 아무래도 모든 걸 총괄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오는 애도 주제를 만드는 애가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높음. 본문도 잘 써야 되니까 높음.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높음을 할 필요가 없고, 매우 높음은 더더욱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한 중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생각보다 요 토큰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중간으로 지금 현재 설정되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꾸셔도 되고요. 뭐 얘를 중간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모델은 코덱스 기본값이라고 우선 되어 있는데, 이 기본값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덱스를 실행시켰을 때 여기 뜨는, 기본적으로 뜨는 거 있죠. 요 모델 저희가 설정을 해 놓은 요거를 가져갑니다. 5.6 솔의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5.5로 하겠다, 아니면 5.5 5.6 루나나 테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5.6 솔로 해놓을게요. 해놓고 옆쪽에는 계정 관리, 카테고리 관리, 글 발행 방식, 그 다음에 주제, 뭐 여러 가지 티스토리, 블로그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미지가 생성된 거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작업이 몇 개 됐고 성공이 몇 개 됐고 확인이 필요한 게 몇 개 있다, 이런 로그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요 이미지 쪽에 이제 공간을 좀 많이 먹어서 요 위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해상도를 지금 제가 125%로 해놔서 그런데, 아까 보셨던 이제 100%로 하면은 이렇게 그나마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정 관리를 보시면, 계정을 먼저 등록을 해야겠죠. 계정을 여기서 펼치기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동화를 하기 전에 블로그가 있어야겠죠. 저도 원래 블로그 없다가 이거 만들면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보시면 복사장이고, 일부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 이름이 복다시 블로그입니다. 이게 블로그 아이디고요. 위에를 눌러보시면 복다시 블로그죠. 이게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거든요. 네이버 아이디랑 블로그 아이디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아이디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블로그를 처음 생성을 하면 이 뒷부분이 네이버 아이디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블로그 아이디를 따로 설정을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우면 자동으로 네이버 아이디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해놨으니까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 표시명은 그냥 간단하게 복사장 블로그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저는 복사장, 블로그 아이디는 블로그 해놓고 패스워드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스타일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계정이나 계정별로 혹은 카테고리별로 본문에 생성되는 이미지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싶을 때, 어떤 경우에는 뭐 실사 형식으로 하고 싶고 어떤 카테고리는 뭐 일러스트 형식으로 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얘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정별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업로드 이미지를 하나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 요 에이전트에 같이 던져줍니다.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라 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스타일로 만들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 놨고, 그냥 비워두시면 GPT가 알아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추가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신규 입력은 새로운 걸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신규 추가는 요 부분을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계정을 수정을 할 때는 선택 계정을 수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아마 사용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신규 추가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얘를 이제 바꾼다거나 그러면 신규 계정 수정이 되는데, 여기서 신규 추가를 해버리면 얘가 또 추가가 되는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입력을 통해서 얘를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정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신규 추가 이렇게 해서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 요거는 다 적을게요. 현재 세션이 미확인 상태고, 이거를 누르면 세션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택된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계정을 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2개, 3개, 4개. 근데 이제 먼저 전 하나만 하니까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명은 블로그에 등록된 카테고리명과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했었는데, 블로그에 이렇게 미리 등록한 요 메뉴 있지요, 요걸 카테고리라고 부르고, 이 중에 저는 AI 업계 동향, 얘를 하나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명은 AI 업계 동향이고, 검색 키워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네이버에 이런 정보를 검색을 할 때 넣는 키워드 있죠. 그런 거를 적어 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테스트할 때 어떻게 넣었느냐 라면은 AI 업계 동향, AI 시장, 기업 동향, 모델 출시, 기술 동향, 오픈 AI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AI 이런 식으로 넣었죠. 요새 최신 그거 있죠. 그 모두 정부에서 하는 모두 AI, 이것도 뭐 검색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넣도록 합니다. 키워드에 이렇게 하고, 아까 넣었던 모두의 AI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외할 주제는 어떤 걸 제외할 거냐, 이거는 간단하게, 이게 생각보다 네이버 검색을 하면 쓰레기 정보들이 많죠. 쓰레기 정보가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AI 활용법, 너무 유명한 거,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그 다음에 AI 관련 수혜주 뭐 이런 주식 정보들, 그 다음에 과장된 기술 전망과 공포 혹은 낙관론, 이런 것들은 제외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발행 목적에는 간단하게 에이전트한테 나는 이 카테고리에는 이런 글을 쓸 거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정한 목적에 맞는 글을 쓰고 어떤 것들은 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그 프롬프트를 적는 부분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죠. 이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AI 전망글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기업 동향, 모델 출시, 기술 발표, 투자, 시장 변화, 반도체나 오픈소스 AI, 빅테크 경쟁 정보를 다룬다. 따라서 리서치 타이틀 에이전트는 요 입력된 키워드들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제 기업 발표나 모델 출시일 그런 것들을 넣어라. 요거를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죠.
이 카테고리는 일반적인 AI 전망글이 아니라 현재 확인 가능한 AI 기업 동향, 모델 출시, 기술 발표 투자, 뭐 이런 것들 다룬다. 내가 이걸 다루려고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글을 써라. 그래서 리서치 타이틀 에이전트는 입력 키워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실제 기업 발표, 모델 출시, 투자 소식, 시장 변화 이런 것들의 업데이트를 찾아라. 그 다음에 확인 가능한 기업명, 모델명, 발표명 뭐 이런 것들 최소 하나가 주제와 제목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식 또는 신뢰 가능한 출처에서 현재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일반 AI 전망글로 대체하지 말고 블록 또는 재검색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글들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너무 과거의 글이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면은 전망글로 대체하지 말고 블럭 또는 재검색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블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성, 신뢰 가능한 출처,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AI의 특징이 쓰레기 글을 검색을 해서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행 목적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죠.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내부에 에이전트한테 넘어가는 프롬프트에 그런 부분이 다 적혀는 있습니다. 명시는 되어 있지만 발행 목적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테고리별로 공식 또는 신뢰 가능한 출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맛집 이런 것들 굳이 공식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카테고리별로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선호톤은 글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예를 들면 뭐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경험한 것 같은 말투.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할 때는 주식 전문가다운 말투.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저는 AI 업계 동향은 간단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전문가. 여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AI 전문가. 이까지 보시면 뭔가 눈치는 채셨겠지만 옛날에 API에 역할을 부여하고 명령을 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검색 키워드들을 통해서 하고 이런 주제는 제외하고 이런 목적으로 발행을 하되 제목에서 이런 부분은 빼라. 그리고 말하는 톤은 친절하게 설명하는 AI 전문가야.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었죠. 이제 그런 식의 이거를 끊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최신성이 필요하겠죠. 뭐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최신성이 크게 필요 없겠지만은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최신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과거의 글은 빼버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검색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건데 보시면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여기 통합 검색이 있죠. 여기서 검색할 거냐 아니면은 블로그 탭에서 검색을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블로그 글 쓸 때는 블로그 글에서 검색을 해야겠더라고요. 여기서 하니까 각종 뉴스 정보, 그 다음에 뭐 광고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는 거를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뉴스 탭에서 할 수도 있고 웹이 그냥 그 통합 검색창이거든요. 그거고 이제 뉴스 어떤 사건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뉴스 탭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경제나 이런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런 이슈들은 뉴스 탭에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겠다 이렇게 디폴트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프라이머리하고 폴백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먼저 하고 건수가 몇 개 없으면 구글에서 재검색을 해요. 그래서 글들을 취합을 하죠. 네이버 하나로만 하기에는 조금 불안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구글에서도 같이 검색을 하도록 이렇게 두 개를 해놨고요. 블로그를 신뢰 근거로 인정을 할 거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으셔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이거를 체크 안 해놓으면은 반드시 공식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 정보 같은 경우는 고용24 이런데 반드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AI 업계 현황이면 그 발표를 미국의 어떤 유명한 언론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표 기관에서 실적을 발표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얘가 패스를 시키거든요.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블로그를 신뢰 근거로 인정하겠다 라고 체크를 해놓으면 블로그에 써놓으면 뭐 신뢰할 만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러프하게 그렇게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작성이 됐기 때문에 등록하면은 여기 하나가 등록이 됩니다. 이게 검색 키워드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외할 거 들어가고
톤은 이런 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최신성은 높음이고, 검색은 블로그, 처음에 네이버에서 구글로, 그 다음에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카테고리 또 등록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해놨으니까 5개를 계속 등록을 하면 되고, 각 카테고리별로 발행 목적이라든가 제외할 주제, 검색 키워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게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시고, 저희는 자동화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시면 되는데, 수동으로 하면은 이 카테고리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주제를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두의 AI에 대한 현재 기업 참여 여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검색을 해요. 이때는 여기에 있는 검색 키워드 무시해버리고 얘를 검색 키워드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발행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따르겠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에 넣어버려요. 에이전트한테. 이때만 쓰는 거고, 근데 우리는 자동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 그 다음에 이 본문 내 문장 줄바꿈은 에이전트에게 글을 쓰라고 해놨더니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구두점이죠. 마침표가 딱 끊기면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쭉 연달아서 써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쭉 적어요. 다룬다 하고 난 엔터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게 구두점이 나오면 엔터 좀 쳐라. 이게 요거거든요.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건데, 요거. 해보시면 아실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체크해 놓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주기는 뭐냐면, 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글을 완성을 하면 60분 뒤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쓰고 바로 쓰는 게 아니고 60분 뒤에. 또 하나 쓰고 60분 뒤에. 이런 식이고, 하나의 계정에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글을 다 쓰면 그 다음 계정으로 이제 또 넘어가요. 그 다음 계정에 첫 번째 카테고리, 그 다음에 60분 뒤에 두 번째, 60분 뒤에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계정이 많고 카테고리가 많으면 60분까지 주실 필요는 없고, 뭐 한 20분, 뭐 15분 이렇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발행 성공 후에 성공했을 때 티스토리도 같이 발행할 거냐? 요건데, 요거는 체크해 두시면 이제 티스토리의 블로그 아이디입니다. 계정 아이디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장이라고 해놨어요. 복사장이라는 블로그 아이디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자, 완료가 다 되면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비공개로 놔두고 이제 작성자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공개로 돌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 공개를 해놓고 예약을 걸어 놓죠. 3시간 뒤로.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3시간 뒤, 6시간 뒤, 1시간 뒤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3시간을 해놨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깔끔하게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세션 일괄 확인을 해주면, 계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세션 일괄을 하게 했을 때 이 각 계정을 한 번씩 로그인을 다 해줘요. 다 한 다음에 창이 뭐 계정이 4개면 창이 4개가 떠요. 그 다음에 티스토리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밖에 지금 안 해놨으니까 얘만 먼저 해볼게요. 세션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복사장 계정의 브라우저가 열리면 로그인 완료까지 진행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보면은 지금 떴어요. 그래서 제가 입력해 놓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까지 넣는데 걸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는 뭐 이거 한번 로그인 해주면 끝이니까, 2번, 3번 로그인 할 이유가 잘 없으니까 그냥 처음 세션 확인할 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92. 이게 예전에는 바로 넘어갔는데 이제 네이버가 로그인이 한번 바뀌고 나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한번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를 검증한 다음에 로그인 창이 한 번 더 뜨더라고요. 요거 체크해 놓으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단계까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가 카카오 계정 티스토리 제가 아까 체크했죠. 그렇기 때문에 창을 하나 더 띄워요. 카카오 계정을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하고 오겠습니다. 네, 카카오 계정까지 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보시면 이제 티스토리 카카오 계정을 로그인 하세요 라고 해서 다 완료되면, 저 같은 경우에 좀 귀찮아 가지고 계정이 하나일 경우에는 세션 확인하면 무조건 바로 시작해라
라고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돌다가 보면 세션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션 확인해주면 바로 실행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실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 버렸죠. 돌아갔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이 주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요 위에 선정 제목, 리서치 앤 타이틀 에이전트가 선정한 제목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왜냐면 제목을 선정을 하고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추출을 했더니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제시도 한다. 또 추출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럼 다음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바꿔서 재검색을 하죠. 그래서 나올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걸 전체를 던지면은 쓰레기 데이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하나 아니면은 두 개, 세 개 정도씩만 던져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실패하면 이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실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사이클 3분의 1 이렇게 해놓은 게 이 메인 에이전트 기준으로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계속 얘가 실패를 하면 3번까지만 루프를 돌고 그 다음에는 없다라고 판정을 하고 이 글에 대한 글을 더 이상 작성할 만한 근거나 소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해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돌고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을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선정된 제목들을 잠깐 보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루빈 울트라 로드맵 무엇이 달라지나 이렇게 했다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 이 위에 있겠네요. 처음에는 엔트로픽 최신 클로드 뭐 공식 발표 이거 제목을 했다가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제목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클로드의 이거 종료 이거 이유 했는데 보도 독립 보도가 없다 그래서 다시 재검색 들어간다 하고 자동 사이클 2회 실패로 다음 대상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넘어가요. 넘어가서 또다시 검색을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찾았어요.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본문을 찾았죠. 그래서 본문 추출 3개 이 여러 개의 등록된 블로그 내용 글 중에 공통된 주제 후보가 있냐 라는 것도 검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3개 후보를 했다 해서 이제 메인 에이전트한테 넘기니까 오케이 패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 됐죠. 재분석 완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라이터 에이전트 글 써 이거예요. 요거 3개 넘겨줄 테니까 글 써 해서 지금 라이터 에이전트가 의미 정리 완료해서 글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글을 다 썼어요. 그럼 이제 메인 에이전트가 검수를 합니다. 글 제대로 썼는지. 이것도 3번이에요. 얘가 이상하게 글을 썼다. 사실도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쓰거나 내가 말한 어떤 선호 톤이 안 맞거나 여기서 제외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것들을 메인 에이전트가 검수를 합니다. 편집장이죠. 편집장님이 검수를 해서 만약에 얘가 실패했다 하면 얘한테 다시 던져요. 그럼 얘는 3분의 2, 3분의 3 얘도 3번 3번 실패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끝나요.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PC가 한 2019년도에만 구매한 PC라서 이게 에이전트들이 다 로컬에 돌아가는데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제 PC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PC를 새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은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뭐 돈도 못 버는데 굳이 그 AI 좀 빠르게 돌리겠다고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낭비는 제 입장에서 낭비라고 생각해요. 낭비를 하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뭐 로컬 모델 돌리겠죠. 맥미니나 이런 거 사서. 근데 아직 그런 생각은 없고 어디까지나 부업인데 이게 부업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그냥 9년 전 컴퓨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좀 느려요. 느려서 여러분들 PC에서는 만약에 최신 사양이면 저보단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글을 하나 쓰니까 빠르면 한 15분, 늦으면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 한 개만 했을 때. 이미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아이고,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타이틀 이미지는 블로그 최상단에 들어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도 지금 16대 9로 돼 있는데 1대1로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왜냐면 요새 모바일로 블로그를 봤을 때 이미지가 1대1로 해야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미 늦었죠. 얘가 메인 에이전트가 이 본문을 최종 검수 완료했어요. 검수 결과 패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이미지 에이전트한테 넘기죠.
그래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 혹은 나는 이미지 필요 없는 블로그다 라고 하면은 타이틀 이미지도 생성을 안 해버릴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타이틀 이미지는 하시고 본문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0으로 해 놓으시면 본문 이미지가 생성이 안 됩니다. 타이틀만 생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든 블로그 테스트했던 거는 이렇게 이미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AI가 활용돼 있고 밑에 이미지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최대 2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장을 넘지는 않아요. 2장을 넘지는 않고 한 장이나 2장이 생기는데, 그럼 이미지 숫자로 따지면 타이틀 1개, 그 다음에 본문에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가 생기거나 2개가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 이미지는 최대이기 때문에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가 본문을 분석을 해서 이미지가 굳이 본문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 생성을 안 하겠죠. 근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생성을 하되 최대 2장까지만 이렇게 생성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로그를 보면은 지금 2개 작업을 했고 2개가 실패를 했어요. 작업 이력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 제목으로 한번 했다가 이런 거에서 실패를 했고 사유는 이렇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 주제로 실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얘가 따지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작업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썼네요. 이미지 3개 만들어졌죠. 3개 만들어졌고, 이제 글쓰기를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씁니다. 쓰는 걸 보여드리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인용구 추가 먼저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따로 돌기 때문에 마우스 움직여서 다른 작업 하셔도 얘는 그냥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1대1로 하기 전에 얘가 이미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지금 16대9로 다 생성이 돼 버렸죠. 그리고 글을 쓰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에는 요 AI 활용 설정을 켜요. 키는데 지금 얘가 여기도 AI 활용 설정을 켰습니다. 타이틀 대표 이미지 AI 활용 설정을 켰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보니까 켰다가 다시 안 꺼져 버리는 현상이 보여지네요.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잘 됐어요. 특히 1대1 이미지에서도 잘 됐고, 16대9라서 안 되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나중에 소스를 수정을 해보면 알겠죠. 이거는 직접 수정하셔도 됩니다. AI 활용이 켜졌다 하는데 켰다가 다시 꺼진다,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소스가 수정될 겁니다. 요즘 추세가 일단 AI로 작업한 것들은 이제 AI 활용 여부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EU 쪽에서는 이미 법안이 통과됐죠. 그런 것 때문에 갈수록 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AI로 활용을 해서 만든 이미지니까 AI 활용에 체크를 해두는 게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나 나중에 받을 불이익보다는 이렇게 AI 활용에 체크를 해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 기능도 넣어놨습니다. 놨는데 일단 글을 다 쓰고 나서 켜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도 AI 활용 설정에 해서 체크됐죠? 켰습니다 라고 아까 여기에 로고도 떴고요. 안 보이지만 켰습니다 라고 나오죠. 다시 갖다 대면 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예상했던 대로 이미지는 총 3장이 만들어졌고, 이제 딱 에이전트가 자기 위치에 맞게 이렇게 해놨고, 따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그 샘플 이미지를 넣어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그냥 이미지 이미지 에이전트가 알아서 생성을 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나는 저거를 뭐 실사화로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일러스트 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썸네일들 꼭 캡처해서 올려놓으면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하도록 제가 해놨고요. 왜냐면 너무 빨리 이거를 작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나중에 누군가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쪽에서 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네이버는 천천히 등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 됐죠. 그럼 이제 발행을 하는데 제가 아까 예약 3시간을 걸었고 카테고리는 저렇게 선택을 하고 얘가 태그를 넣습니다. 지금이 8월 22일 오후 2시 35분인데 얘가 예약을 오후 5시로 맞췄네요.
3시간 뒤죠. 그래서 이제 발행 하면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티스토리죠. 티스토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갖다 붙여요. 컨트롤 CV. 뭘 쭉쭉쭉 쓰죠. 계속 이제 사진도 넣고, 이제 태그 넣고, 얘도 예약으로. 근데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태그가 10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렇게 개수가 차이가 나서 태그는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약 걸려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제대로 등록이 됐는데, 이미지 삽입 위치가 제가 아까 막 이거 스크롤 내리는 바람에 삽입 위치가 좀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네이버죠. 네이버를 보면 예약된 거는 여기서밖에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제목이 타이틀이 들어갔고, 타이틀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네요. 네, 요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영상 녹화 끝나면 제가 요거 수정해가지고 깃허브에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받으셨을 때는 이게 수정이 다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딱히 글은 잘 써졌죠.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뭐 제목을 생성을 할 때 네이버 홈판 기준으로 만들어라, 홈판에 네이버 메인에 잘 뜰 수 있도록 그거를 분석을 하고 어떤 제목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 맞춰서 생성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그때 테스트 한다고 뭐 한 달 정도 돌렸던 거 말고는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소스를 제가 오픈을 했으니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다 완료됐죠. 완료됐고 다음 발행까지 1024초 남았다. 요게 이제 제가 20분 해놨기 때문에 한 거고, 현재까지 토큰을 요만큼 썼다고 나와요. 이건 이제 로그에서 끌고 온 건데, 뭐 저는 정확하게 끌고 온다고 끌고 왔는데, 이렇게 토큰 사용량 이렇게 뿌리면서 얘는 이만큼 썼고 얘는 이만큼 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뿌렸는데,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요거죠. 요거 주간 잔량 토큰 양보다는 얘네들이 이 퍼센트 사용량만 공개를 하니까, 잠시 보면 여기 사용량 94% 남았음이라고 해놨잖아요. 얘도 지금 94%잖아요. 얘가 처음 시작할 때 95%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아마 95 소수점까지 표시가 된다라면 아마 95.9 이쯤이지 않을까.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약 2% 정도 써요. 1점 몇 프로에서 2%.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지도 좀 만들었고 해서 좀 많이 쓴 편이고, 이게 체감상 느껴지는 거는 지금 GPT 오픈 AI에서 사용량을 좀 많이 여유롭게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예전에 이거 한번 쓸 때 확실하게 2% 아니면 3%씩 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1% 빠졌죠. 1% 빠졌고, 제가 $100 요금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월 29,000원인가?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용량이 5배입니다. 딱.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곱하기 5를 해 본다면, 그분들이 썼을 때는 주간 사용량이 약, 제가 1% 썼으니까 5%. 그러면은 뭐 2%를 썼다라고 가정하면 10% 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냥 단순히 29,000원 요금제를 사용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10개, 글 10개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요 본문을 작성을 하는데 토큰 사용량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제라면, 저처럼 이제 최신 뉴스여야 되고 뭐 공식 그게 확인돼야 되고 이런 블로그가 아니라면 금방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량은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10개 이상도 쓸 수 있다. 솔직히 제가 뭐 보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만 꾸준히 올리면 좋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일 낮은 요금제 29,000원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은 가능하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개, 하루에 한 개 이상씩은 가능하다. 여유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꾸준히 매일매일 네이버의 글로그에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씩은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소스를 다운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오류가 난다라거나 화면상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미 소스를 내가 분석을 한번 1차적으로 했죠.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과정에서 이미지의 AI 활용 여부가 체크가 되었고 로그에도 체크가 되었다고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체크가 되었다가 바로 비활성된다. 원인을 분석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코드는 수정하지 않겠다. 제가 얘네들이 툭 하면 나는 수정을 원치 않는데 얘네들이 계속 수정을 바로 해버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코드 수정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브박스에 뭐 좀 문제가 발생된 거죠. 이렇게 실패 기록을 먼저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얘가 이제 핵심 단서 확인했네요. 그렇지만 실제 고용과 로그 켜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GitHub에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글을 쓰는 거나 어떤 제목 부분, 제목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넣는 부분, 이런 부분을 코덱스 앱에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시면서 본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뭐 제거하셔도 되고, 여기서 나는 카테고리별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카테고리적으로 옮겨서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 가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동화는 옛날에 M8N으로 유튜브 쇼츠 자동화도 해봤지만 사람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로그인 세션 해주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내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세션이 끊어져 버리면 여기에 세션 끊어졌다라고 하고 그건 건너뛰어 버리거든요, 계정을.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자동화인데 사람이 이렇게 손이 가는 자동화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대한 손을 안 대게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조금 복잡해지고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손을 꼭 대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처럼 비공개로 해서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지금 사이클을 제가 3번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이클 없이 그냥 넘기거나 사이클을 좀 더 여유롭게 두시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부업을 하세요, 소스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직접 수정을 하시면서 본인의 최적화 시켜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를 내 입맛에 맞게 수정을 해 나가면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어떤 연습도 될 겸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매일매일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네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복사장의 생존 바라기였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시고요. 다음에 뵙는 데까지 건강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좋은 주제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장르를 불문하고 영역을 불문하고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보고 한번 도전을 해본다거나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짧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긴 영상이 돼버렸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